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양산 등 영남 지역을 돌았는데 거기를 돈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PK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그리고 사하갑 최인호, 그리고 경남 양산 김두관 의원 등이 앞서고 있고요. 또 최근 조사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3선을 한 이 부산 사상에서도 지금 배재정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와 굉장히 접전 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 18석 중에서 3석을 차지를 했지만 이번에는 8석 플러스 알파까지 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종섭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논란 또 고물가 등 여권의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부산 북갑에 출마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들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화가 좀 많이 나 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좀 잘못했던 점은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 네. 영남 부의정 민심이 좀 안 좋으니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건 좀 잘못했다고 좀 사과 좀 국민한테 좀 해달라 이런 의견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당에서 파악하는 부의경, 영남의 좀 민심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TK 정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PK는 과거에도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이기는 했지만 거기를 완전히 우리의 텃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나 울산 중심으로 공업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 인구 비중이 높았고 예. 대선을 하더라도 대략 지금의 진보정당 후보들이 한 40%에서 45%는 얻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주 유리한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곳들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크게 작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지만 네.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투표율이나 우리들의 강경한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다면 총선 선거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18석 중에 8석을 예상한다고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남은 2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밖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이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일각에서 서병수 의원은 제기했던 사과할 부분은 어느 정도 사과한다면 좀 많이 지지율이 달라질 거라고 좀 기대하십니까? 후보들이 각각의 메시지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크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각 후보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를 찾아서 처음 예방을 했습니다. 자, 3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 위원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유영하 변호사 얘기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셨었고 특별히 당부 말씀은 한동훈 위원장께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위원 두 분이 만나신 걸 언론을 통해서 봤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네, 회동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화면의 왼쪽 뒤에 보면은 정광재 대변인이 계속 네.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일단 현장에 계셨습니다. 예. 6년 전에 탄핵 관련해서 구형을 했던 검사였고 두 사람이 좀 악연이다라고 좀 언론들은 표현을 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탄핵 당한 대통령과 탄핵을 진행했던 네. 검사 측 입장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이 좋은 인연에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제 사저에는 들어갔습니다만 딱 네 분만 이제 배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는 이제 유영아 후보가 전해주는 수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러고요.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뭐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국정을 4년 가까이 운영하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그 사회 전반을 들여다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를 오래 많이 치렀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처음 치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예의를 갖춘 건지 약간 쭈뼛한 건지 약간 손도 모으고 약간 그런 자세들이 보였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자세랄지 태도랄지 같이 보면서 어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근데 누구에게나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건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인사를 했을 때 이렇게 뭐 그냥 패싱하듯 지나갔을 때도 90도 인사한 모습 예. 보면 그분의 평소 가진 인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 기대치가 많은 분들이 높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국정을 운영했던 분들에게서 하나라도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집토끼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였다 이런 네. 게 지배적인 분석인데 네. 일단은 이번 선거는 근데 중도층하고 무당층도 굉장히 그쵸.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이번 만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보다는 자기 정치가 중요한 건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선이 중요하다면 지금 저기 가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강성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만 차별화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지지층이 뭐 이탈하고 있다, 지지층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에 반응을 한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서병수 의원하고 이성근 의원이 다 얘기했잖아요. 국민 꾸지람에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 꾸지람이 있어요. 그거 어디를 향한 겁니까? 이 정권과 대통령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죠. 대통령의 태도, 용산의 태도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총선에 이기는 건데 그걸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성건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건 후보가 가면은 이성건을 보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통령의 이미지가 각 후보에게 뭐 어떤 후보는 푸바오 탈을 쓰려고까지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했다잖아요. 예. 근데 좋은 이미지가 아닌 나쁜 이미지의 탈이 지금 각 후보들에게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줄 모릅니까? 알잖아요. 지금 서병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과 엇나가면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이 지금 총선에 그나마 변수가 되는 거지. 네. 그거 알면서 안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총선을 이길 마음은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진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일단 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득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만남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원탑 선대위 체제가 가지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딜레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방문한 게 아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보수 유튜버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아마 지난 한 주나 2주 사이에 TK 쪽 제가 여론조사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이 굉장히 출렁였어요. 그러니 텃밭 중에 텃밭인 TK에서 지지율이 한번 엄청 큰 수준으로 출렁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제 TK 지역에 방문해서 집도끼 다독이고 또 TK 지역에서 일정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문제는 왜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그 딜레마라고 보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전국을 다 커버를 해야 되고 집토끼도 잡아야 되고 이 수도권의 중도층, 무당층 이쪽 지지도 견인해야 되고
진짜 몸이 10개라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이 선대위 체제가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딜레마다. 물론 공동 선대위원장이 3분 계시지만 그분들은 다 자기 지역에 출마를 하고 계시고 그 지역에 또 이 선거 환경이 지금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국 선거에 투입이 못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저는 15일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에 지역을 보면 TK도 챙겨야 되지만 수도권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는 이 취약한 지역이고 지금 지지층은 어차피 지지층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한다고 해서 지지층이 투표를 다른 곳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그러니까 어제야 할 수 없이 TK를 가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정말 이 수도권 그리고 이 계층으로 봐서는 그 중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리고 이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철저하게 민생 위주로 심판론 지금 정권 심판론에 이 대응하는 걸로 뭐 야당 심판에 무슨 운동권 심판 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민생 예. 그다음에 그 정부를 활용해서 정말 그 민생에 그 하루하루 고달파하시는 예. 국민들 그 생각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시면 중도층도 이 서서히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남 저 TK나 PK 일부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안 해도 되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를 두자면 정말 술렁이었지만. 수도권과 이 중도층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소구할 네. 수 있는 그런 민생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 외에 좀 또 다른 스피커가 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친유계 임사 아니겠습니까, 진 의원님? 아 저요? 예, 네네. 유승민 전 의원 그렇습니다. 뭐 역할로 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현실성 있나요? 당내에서 그냥 개인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지도부나 당 중앙 선대위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지금 시간상으로 선대위에 뭔가를 맡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늦었다. 예. 아마 유승민 전 대표는 개인 차원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도와달라는 요구가 있는 곳에는 아마 가서 열심히 그 지원을 할 생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토끼를 좀 잡으려는데 좀 무게를 많이 둔 건지 아니면 좀 무리수를 뒀던 건지 장가 기자, 일단 국민의힘이 종북 문구가 담겼던 현수막을 걸려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네, 이 현수막 내용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말자 이건데요. 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려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정책을 내고 또 앞으로 집권 여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종북, 범죄자 이런 문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 일단은 종북 공세와 색깔론 들고 나오는 게 좀 더 안 돼서 국민의힘 쪽에서 급히 좀 현수막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선거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고 해야겠죠. 일단 저런 문구와 홍보 기획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 좀 전세가 몰려 있다. 이런 반증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홍보물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루 만에 철회시켰다. 이거는 좀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승부가 났을 때 한 번 기세가 꺾이면 다시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내에서는 강경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정말 우리 안에 지지야만 보고 하는 선거 캠페인 하면서 대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회칼 테러 논란이 있는 황상무 수석 사퇴시켰죠. 이종섭 호주대사 국내로 불러들였어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화 물꼬를 튼 거는 어느 정도 후퇴를 하면서 지금 선거 전선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지층을 다지는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고 오늘 또 세종 국회 이전까지 하면서 조금씩 반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반격이 정말 6.25 전쟁 그 인천 상륙 작전처럼 승리를 이끌 반격이 될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처럼 반격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적은 자원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관희 대변인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상황실과 선대위 간에 좀 엇박자도 난 거 아니냐 당 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뭐 엇박자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뭐 여러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그 결론을 내리지만 그게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지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님 계속 좋은 말씀하십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국민에게 무엇을 어떤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럴 거고요. 뭐 종북 그 주체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지나친 이념론은 우리 편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격전지가 많잖아요. 특히 뭐 2020년 선거에서도 본 것처럼 5%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난 곳이 한 30곳이 넘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는 더 많은 확장세를 가져야 되는데 저런 문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뭐 개첩되기 전에 이뤄낸 결론이니까 기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종 결정 나가기 전에 과정이 좀 흘러나가서 혼란처럼 비춰졌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